안녕하세요, 자전거 부입니다. 오늘은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3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장 도장 찍는 로봇. 일본은 왜 첨단 기술로 낡은 관행을 자동화했는가? 낡은 풍습을 박제한 로봇. 2019년 12월 도쿄 빅사이트 최첨단 기술 각국장인 2019 국제 로봇 전시회에 기묘한 존재가 등장했다. 일본의 기술력이 응축된 이 솔루션은 등장과 동시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산업용 로봇의 최강자 댄스웨이브, 금융 서비스 기업 히타치 캐피털, IT 서비스 기업 히타치 시스템 등 쟁쟁한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코보타 사무 자동화 지원 솔루션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댄스웨이브가 개발한 소형 협동 로봇 코보타였다. 개발사들은 이 로봇의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로는 불가능했다는 즉 물리적인 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술 자체는 꽤 정교했다. 두 개의 로봇팔이 협업하는 방식이었다. 한쪽 팔은 최대 6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상단의 카메라가 페이지를 스캔해 도장을 찍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러면 팔이 지정된 도장을 집어 인주를 붙인 뒤 오차없이 정확한 위치를 찍었다. 마지막으로 도장 찍은 문서를 다시 스캔해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했다. 2020년 3월 월 정액 구독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었던 이 제품에 대해 언론은 세계 최초 AI 한코 일본식 도장 로봇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한 이 로봇의 작동 방식은 세간의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수많은 서류를 고속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로봇은 한 페이지 처리하는데 2분에서 2분 30초라는 답답할 만큼 신중하고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 개발사는 그 이유를 서류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중함이라는 변명은 기술적 한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 로봇이 섬겨야 할 관료적인 문화의 본질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수사였다. 효율적인 절차보다는 엄숙한 수행을 중시하는 문화 말이다. 로봇의 느린 움직임은 그저 작업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에 깃든 의뢰를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가까웠다. 로봇은 효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기계사제였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로봇이 공개한 시점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이기 직전이었다. 팬데믹은 모든 서류에 실물 도장을 찍고 대면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본 특유의 한코 문화가 가진 비효율성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공론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로봇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의 역사를 드러냈다. 개발사들은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량 날인 업무에 고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들의 해법은 문제의 원인인 날인 행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행위를 자동화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로봇의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한코 문화라는 과거의 중력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못하는지 증명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다. 마차의 제트 엔진 달기. 도장 찍는 로봇이 제시한 업무 흐름은 디지털 시대의 합리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과정을 다음과 같다.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내용 검토와 결제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연다. 이 디지털 문서를 물리적 날일을 위해 종이로 출력한다. 출력한 종이를 로봇에게 건네 도장을 찍게 한다. 로봇이 날인한 종이를 다시 스캐너로 올리고 PDF와 같은 디지털 파일로 변화해서 보관한다. 이 기이한 순환 구조는 마치 낡은 마차에 제트엔진을 다는 격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 흔히 벌어지는 오류로 문제의 근원인 낡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신기술만 더 씌우려는 행태를 꼬집어 말한다. 이 문제의 원인, 즉 이미 디지털로 결제한 문서에 왜 굳이 또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다. 날인이라는 특정한 행위만 자동화함으로써 전체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병목 지점만 추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접근이 반복적으로 등장할까? 이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치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뿌리 깊은 관습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일이다. 이는 높은 마찰과 저항을 동반한다. 어떻게 하면 도장을 자동으로 찍을까라는 기술적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은 훨씬 안전하고 싶다. 조직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값싼 위안을 얻는다. 도장 로봇은 바로 이 조직적인 자기만을 위한 기술적 마취제였다.
총 소요 비용을 따져보면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다. 로봇의 초기 도입 비용이나 임대료, 연간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 인수패드 같은 소모 비용, 예기치 않은 고장 시수리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그 업무만 전담하면 계약 직원을 한 명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부분 최적화의 함정에 빠진 나머지 전체 비용에 대한 편입 분석을 간과한 결과다. 이 경제적 비합리성은 앞서 말한 인지적 실패에 당하는 결과다. 세상은 비었고 법률을 외면하다. 등장 초기 일본어를 기대를 잔뜩 모은 것과 달리 세상의 반응은 냉소와 조롱에 가까웠다. 이 기묘한 별명품은 즉시 일본 기업 문화의 경기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일본 유명 풍자 뉴스 사이트 교고 신문은 자동 달리 로봇은 우리 기사가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라는 해명 트윗을 올려야 할 정도였다. 소셜미디어는 이 로봇이 이그노벨상 후보라는 조롱이 쏟아졌고 일본 한술 더 떠 현실의 부조리를 여실히 드러나는 미디어 아트라고 비꼬았다. 일본의 뛰어난 로봇 기술이 얼마나 시행착오적 목적에 동원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로봇의 치명적인 결함은 따로 있었다. 바로 법률 문제였다. 일본 법칙에서 도장의 효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 행위가 개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봇이 날인을 대행하는 순간 이 본인의 의사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기계는 의지를 가질 수도 사람을 대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한결이 아니다. 로봇이 개발할 수 없는 사회의 문화, 제도적 틀이다. 도장 문화의 핵심은 물리적 흔적 자체가 아니라 그 흔적이 담긴 인간의 약속과 책임이라는 모양의 가치다. 로봇을 날이라는 행위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의지라는 본질은 결코 복제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로봇이 역으로 도장의 법적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종말을 앞당기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이 기술은 전통을 지키려다가 그 전통의 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 간의 약속이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폭로해버렸다. 개발사들은 어떻게라는 기술적 문제에 해결됐지만 세상은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기술이 해결하던 문제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정벽. 도장 찍는 로봇이라는 기형적인 발명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낸 한국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의 전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한코는 단순 사명 대체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신원, 권위, 신뢰를 상징하는 문화적 인공물이다.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가지만 현대적 의미의 한국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다. 당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성을 부여하고 부동산이나 법인 설립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에서 정부에 등록된 도장, 즉 지치인 사용을 의무하면서 한코는 일본인의 삶과 법률 자체에 깊숙이 통합되었다. 도장을 찍는 행위는 신용이라는 무색무취의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행위로 인식되며 의사결정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디지털 방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발생한다. 즉, 이 문화의 경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오지기 한쿠, 즉 상대방의 고개 숙여 절하는 도장이라는 비공식적 관행이다.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하급자가 상급자의 도장을 향해 존경을 표하듯 자신의 도장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찍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계질서가 강한 금융업과 관공서에서 흔히 발견된다.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0-40대 금융업 종사자의 10%가 예전에 직장에서 오지기 한쿠 문화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낡은 문화가 신기술에 정한 것을 넘어 신기술을 자신의 논리에 맞게 변형하고 오염시킨다는 점이다. 일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 절하는 도장에 대한 의뢰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자 도장 이미지를 디지털상에서 훼손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추가했다. 이는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직 문화와 업무 절차가 근본적인 성찰 없이 도입된 신기술은 결국 낡고 비효율적인 의뢰를 수행하는 디지털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폐기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을 신기술을 오히려 박제하고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적 타입의 산물. 한코 문화가 이토록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화적 관성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치와 경제의 이해관계이다. 일본의 한코 산업은 규모가 800억에서 2800억엔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장업협회와 같은 강력한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익권을 위해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2019년 다케모토 나오가츠 의원이 기술정책 담당상 임명이 이런 이해관계 충돌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화를 이끌어야 할 주무장관에서 동시에 일본의 인장제도 및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라는 친한코 로비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 명백한 이해상충에 관한 질문에 다케모토 장관은 한코 문화와 디지털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종이 찍은 종이 문서를 스캐너해서 디지털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정이었다. 이 발언은 도장 찍는 로봇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완벽한 정치적 수사였다. 도장 로봇은 기술적으로 기이할지 몰라도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하려는 정치적 타입의 산물이었다. 경제적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존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상징물로서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존재였다. 타랑코를 향한 발걸음과 그 한계. 견고해 보이던 한코 문화의 아성의 균열이 생긴 것은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정치 결단 때문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적 촉매제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재택근무가 요구되면서 오직 도장을 찍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던 한코 슈사는 전국적인 불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2020년 당시 행정개혁 담당상이었던 고노다로 의원은 탈한코 운동을 강력하게 주도했다. 그는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 절차 중 도장이 필요한 15,000건 가운데 99% 이상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99% 폐지라는 극적인 수치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일상적인 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법적 등록이 필요 없는 미토메인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주식거래나 법인 등기처럼 중요한 효력을 지니는 도장, 즉 지치인의 사용 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통계의 장난이었다. 대중에게 극적인 성과를 비칠 수 있는 수치를 달성하면서 문제의 핵심에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조는 그대로 두었다. 이런 방식이 저항이 가장 적고 손쉬운 부분을 공략해 개혁의 환상을 만들고 대중의 압력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전략에 가깝다. 사실 한코 문제는 일본의 아날로그 업무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2024년 7월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40%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코와 팩스는 종이 기반의 낡은 시스템을 지탱하는 쌍두마차이며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남는 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요원하다. 그런데도 변화는 더디기만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디지털청이 이런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2월에는 돌봄 서비스 계약 시 날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계약이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묘한 로봇의 향기, 값비싼 교훈.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 사태는 한국과의 특수한 해프닝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조직에 중요한 구현을 던진다. 이는 RPA 도입 시 흔히 발생하는 실패 사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잘못된 업무 선정. 애초에 제거하거나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 대상으로 삼았다. 수단과 목적이 온다. 업무 효율화나 비즈니스 목표보다는 RPA라는 도구 도입 자체에 집중했다. 프로세스 분석 부재. 전체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단순화하는 과정 없이 특정 단계만 자동화를 했다. 관리 사각지대. 유령 로봇의 등장. 명확한 관리, 문서화, 유지보수 계획 없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 특히 책임 공백 문제가 치명적이었다. 로봇이 날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담당자, 즉 인간에게 기속되었다. 이는 결국 담당자가 로봇이 처리한 모든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낳았고 자동화의 목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로봇을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산물을 창출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놀랍게도 다른 산업강국 독일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독일 역시 강력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뒤처져 있었다. 디스크래피 문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복합한 연방제에서 비롯되는 관료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미텔슈타트의 거센 저항 등이 주요 원인이다. 놀라울 정도로 일본 상호가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각종 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이들 국가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성공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정부의 의지와 정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시민 편의 정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교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한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 조직적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 독일, 한국 모두 기술 선진국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 격차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약간 대통령이 추진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여튼 결정적 차이는 지속적인 정치적 리더십, 전략적 투자, 낡은 관행과 기득권이라는 조직의 관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역량이다. 도장 로봇 사태는 값비싼 실패였지만 역설적으로 일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내 논의는 도장이냐 디지털 라인이냐 라는 이문법을 넘어 디지털 신뢰, 데이터 보안, 리스크 관리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도장이 가진 신뢰 표현이라는 기능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솔루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나섰고, 금융기관들은 다중 요소 인증과 같은 강력한 보안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멍청한 로봇의 실패는 역으로 스마트한 디지털 신뢰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바로 이것이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기묘한 로봇이 생긴 유일하고 값진 유산일 것이다. 네, 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